안녕하세요. 저는 32살 남자고요. 만난 지 2주 정도 된 여자친구가 있어요. 여자친구는 30살이고요. 사귄 지 3일 차쯤에 중요한 사실을 고백하더라고요. 자기가 20대 시절 희귀암에 걸렸었고 지금은 완치를 했다. 하지만 언제 재발할지 모른다. 이러면서 계속 만날지 말지 선택하라더군요. 일단 그때는 네가 아픈 걸로 헤어질 생각은 없다라고 말하고 계속 만남을 이어갔는데요. 오늘 갑자기 몸이 이상해서 119를 타고 병원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검사 결과는 이상이 없는데 막상 아파서 병원을 갔다고 하니 조금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만난 지 오래되었고 갑자기 병이 생겼다면 제가 평생을 책임지고 갈 수 있을 텐데 소개팅부터 연인 관계까지 한 달이 되지도 않았어요. 잘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얘를 책임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하루 종일 고민해 본 끝에 서로 더 정이 들고 감정이 깊어지기 전에 정리하는 걸로 제 마음은 결정이 되었는데 아무래도 쉽게 말이 떨어지지 않네요. 처음에 저보고 선택하라고 할 때 그냥 정리를 하는 게 깔끔했을 것 같은데 이제 와서 정리하자고 말하려니 제가 너무 한심하게도 느껴지네요. 오늘은 병원 갔다 와서 힘들 텐데 정리하자고 하는 거 너무 이기적이겠죠? 여기서 진짜 잘못한 거는 누굴까? QWE가 잘못했을까? 저 여자친구가 잘못했을까? 지금은 완치를 했다 하지만 언제 재발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소개팅을 한다? 누가 잘못했을까? 저거를 알고 당황해서 말을 못한 남자가 잘못했을까? 아니면 재발할 가능성이 큰데도 꾸역꾸역 소개팅을 기어 나온 여자가 잘못했을까? 자기도 겪어봤은 이야기 하는 거겠죠? 여자친구도 이해할 게 아니라 여자친구가 잘못했지. 그러니까 "병 걸렸으면 연애하면 안 돼." 이게 아니라 애초에 처음에 만났을 때 알았어야지. 소개팅할 때 뭐 중간 주선자가 "이 사람 좀 병이 있었는데 지금 괜찮아. 그래도 괜찮냐? 만나 볼래?" 뭐 이런 말을 했다든가 아니면 첫 만남 때 아무 사이 아닐 때 여자가 그냥 얘기를 했어야지. "아 나 실은 암에 걸렸었다.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막 이렇게 하면 남자가 그래도 썸이나 뭐 고백하기 전에 뭔가 마음의 결정을 내렸겠지. 뭐 근데 사귄 다음에 갑자기 "나 실은 이랬다." 그러면 이 책임을 이 남자 QWE한테 전가시키는 거잖아요. 이러면 마음 약한 사람들은 이 불구덩이로 딸려 들어가거든. 주선자도 몰랐대? 그러면 그 여자가 잘못한 거예요.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해야 돼요. 이거는 뭐 암도 암인데 이혼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악질적인 사람들은요. 이혼이거나 애 있거나 이거를 한참 지나서 뭐 1 년, 2년 지나서 그런 다음에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정들고 결혼 준비까지 들어가고 막 이런 상황에서 말해 버리면 못 모르잖아. 그렇게 해 갖고 '그럼 결혼하면 되지 않을까?' 행복하게 못 살아요. 맨날 싸워. 그 몇 년 동안 막 속였던 사람을 누가 막 믿고 하하호호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요. 그런 일 있을 수 없거든요.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문제예요. 큰 결격 사유는요. 미리미리 말을 해야 돼요. 이러면 못 사귀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남을 속이는 게 정당화가 될 수는 없어요. 사람들이 뭐가 먼전지를 몰라. 사귀고 성공하는 게 먼저가 아니야. 그렇게 해서 나중에 속인 게 들통나면요. 그 관계는 정말 박살나요. 안 헤어져도 맨날 싸우게 된단 말이야. 근데 그 중요한 거를 감추고선 '사귀면 되겠지.' 이거는요 사기치는 거예요 진짜. 처음부터 말을 했어야 돼요. 이 사람은요 또 상대가 너무 당당하게 나오면 이 당하는 사람은 하면서 판단을 잘 못 내리거든요. 이게 인제 가스라이팅 당한 거거든. '어 그럼 이 상황에서 내가 이 사람이 뭐 아팠었다.'라는 이유로 아니면 '이 사람이 이혼했었다.'라는 이유로 아니면 아이가 있다는 이유로 헤어지면 내가 너무 속물로 보이지 않을까?' 때로는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보이면 죽는 사람들이 있어. 모든 이에게 천사로 보일 필요는 없는데 모든 이에게 천사로 보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되게 당황스럽고 죄책감에 휩싸이고 '아 이 사람을 내가 책임져야 됐고' 아니 그 당사자들도 스스로 자기들 인생에 무책임한데 그거를 왜 만난 지 얼마 안 된 이제서야 썸을 타거나 이제서야 사귀기 시작한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냐고요. 그거 노리고 들어오는 거거든. 아닌 건 아닌 거야. 아까 본인이 얘기했잖아. 한참 사귀고 나서 그렇게 아픈 거면 책임을 지겠는데 이거는 만난 지 2 주밖에 안 됐는데 "이런 상황이 일어나니까 너무 혼란스럽다."라고 하는 거잖아. 이거는 '아 내가 그땐 당황해서 책임을 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나는 그 정도 그릇이 안 되는 것 같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한데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헤어져야 돼요. 절대 좋은 소리 못 들어요. 왜냐면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정상적이 아닌 걸 떠나서 정신이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한테 좋은 소리는 들을 수 없으니까 그냥 욕먹을 각오하고 안 되겠다라고 그냥 본인은 나 그래 하남자야. 안녕 해야 돼요. 주선자도 몰랐대잖아요. 주선자도 그 충분히 이해할 만한 사안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하고 나는 책임 못 지겠다고 헤어지는 게 맞아요. 천연이 말할 수 없었어. 어쩌라고 내가 매력적인 걸. 진짜. 보는 눈이 있어갖고 맨날 첫눈에 반했대. 알았어. 내가 매력적인 것도 알겠는데 그렇다고 내가 너를 책임져 줄 순 없지. 이거는 무슨 뭐 남자답고 뭐 사랑이고 다 떠나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한참 사귀었으면 몰라요, 진짜. 근데 처음부터 대놓고 속이고 들어오는데 어떡해. 그리고 그거 하나만 속였을까? 아니, 생각해봐. 완치가 됐는데 왜 갑자기 119에 실려가? 완치 판정은 5년 지나야 내려지는 거 아니니? 5년 동안 추적 관찰해가지고 그 다음에 내려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근데 왜 갑자기 이 사람 만나서 2주 만에 갑자기 119로 실려갈 일이 뭐가 있을까? 완치야, 완치. 건강해졌다는 건데, 그치? 그치? 우리 람찌가 이거 보험하니까 알잖아. 5년 지나야 완치잖아. 5년 동안 추적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까 완치인데 왜 갑자기 이 남자 만나고 119 실려가? 과연 완치가 됐을까? 내가 볼 때는 완치가 안 됐을 가능성이 크고 컨셉일 수도 있다. 더 악질적인 경우에는 컨셉일 가능성이 크다. 난 항상 세상을 의심하는 사람이잖아요. 과연 저 여자가 진짜 아픈 걸까? 과연 이 남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뜯을 생각을 할 사람이라는 가능성은 없는 걸까? 왜 갑자기 119? 나는 컨셉질일 가능성도 크다라고 생각해요. 일단 검사 결과상 특이사항은 없고 심리적 요인이래요. 컨셉질일 가능성이 나는 크다고 생각해. 그게 심리적 요인으로 아무 문제 없이 실려갔다라면 말을 안 해야지. 남자 걱정하잖아. 나 이 남자 너무 사귀고 싶고 뭐 그렇게 좋아하는 남자인데 이 남자가 이것 때문에 나랑 헤어지면 어떡해? 어쨌거나 병원 완치된 상황에서 내가 막 뭔가 좀 심신에 그 안정이 안 돼서 잠깐 실려갈 일 있으면 말을 안 해야죠. 왜 얘기할까? 왜? 컨셉질에 대해 내가 한 표를 던지겠어요. 과연 진짜 아픈 걸까? 주선자도 몰랐다? 그렇게 보통 암에 걸린 상황이면 주변에서 좀 많이 알지 않나요? 20대 특히 암에 걸린 거면 지가 미주알고주알 주변에 다 소문 다 냈을 텐데. 근데 주선자도 몰랐다? 진짜 내가 아픈 분들 뭐라고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저분이 쎄해서 말하는 건데 저런 사람이 저렇게 한다고. 이제 지금은 뭐 당장은 일 다니다가도 이제 저 심리적 요인으로 밑밥 깔았잖아. 그러면 좀 이제 사귀다가 한 100일쯤 됐을 때 100일 기념으로 이제 일 관두기, 퇴직. 100일 기념 퇴직. 오빠, 100일 기념으로 내가 백수가 됐어. 심리적 요인으로 회사를 계속 다니며 병이 좀 이렇게 다시 재발할 것 같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뒀어. 그러면 남자가 어떻게 뭐라고 할 거야? 남자가 뭐 아니야, 넌 그래도 일을 다시 다녀야 돼 할 것 같아? 그럼 저렇게 남자로서의 가오가 있는 사람 말을 못 한다고. 그러다가 200일 지났어. 오빠, 반년 쉬었더니 생활비가 없네. 막 이래. 나 돈이 없어서 오빠 만나러 못 갈 것 같아. 차비가 없어. 그러면 남자로서 또 가오가 있는 사람이, 그래라. 이럴 것 같아. 돈 줘야지. 그때부터 생활비 줘야지. 그러다 보면 이제, 오빠, 나 이제 집 월세 낼 돈이 없어가지고, 일도 못하고, 나 어떡하지? 그냥 본가 들어가야 될까? 근데 오빠랑 같이 살고 싶은데, 그럼 같이 살아야 돼.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앉는 거야.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아팠다는 거 핑계로 영원히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살겠지. 난 그걸 아니길 빌게요. 근데 나는 저 119 실려간 거 너무 컨셉질 같아요. 아팠을 수 있어요. 아팠을 수 있는데 지금은 분명히 정상인데 저렇게 컨셉질 하면서 자신을 의탁할 사람을 찾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진짜 아팠는데 극복하고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부터 제 삶을 잘 이끌어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선은 상대에 대한 미안함으로 인해서 소개팅을 안 하죠. 그 20대 때 아프느라 못했던 거를 열심히 하겠죠. 직장 다녀서 돈 모아서 여행 다녀보고 이것저것 다 하겠지. 아파서 아직까지 심리적 요인까지 있는 사람이 소개팅을 해요? 소개팅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일인데? 말이 안 되죠. 그렇죠. 1487 말하는 거. 자가 면역 질환이 있어서 20대는 누굴 만날 생각도 안 하고 일만 했어요. 부담스럽잖아요. 내가 아픈데 누구를 만나서 특히 지금 결혼 정년기잖아. 결혼까지 해야 되는데 내가 뭐 어떡해. 보통 정상적인 사람은 저렇게 안 하지. 그 주선자도 속인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나는 저 여자가 아팠든 안 아팠든 지금은 컨셉질이다의 한 표다. 도망쳐라. 그 여자의 빅픽처는 남자에게 기대서 모든 걸 해결하고 싶다에
그걸 거다. 자존심이 있는 여자들은 저렇게 안 살지. 자존심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난 인생인데 내가 남자한테 욕 처먹어가며 저렇게 이렇게 삐대고 저 남자한테 저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 못 하지. 사람이 가오가 있지. 내가 아팠을 때 못했던 거를 난 할 거야.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만나는 남자를 만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되게 소개팅까지 꾸역꾸역 해가면서 남자 속이는 짓은 안 하지.